감사합니다. 한국경제 시청자 여러분, 실전 데이터 매매를 하고 있는 유일한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신정부 핵심 유망주를 통해서 돈의 진격, 격동의 방향, 신정부 먹거리를 말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격동의 전환점이고 신정부로 이어지면서 언제나 우린 이런 말들을 해요. 자본은 반드시 먼저 움직이게 되고 대선 이후의 신정부 먹거리는 오히려 정치나 정부 정책이 후행이고 돈이 선행이다. 우린 이런 말들을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과연 어떤 부분에서 돈은 선행하게 되고 어떤 부분에서 이슈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과거의 데이터부터 현재의 데이터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도 세계 만국의 공통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는 대부분 후보들은 경제를 살리겠다, 국민 건강이나 복지를 증진시키겠다, 그리고 일자리를 늘리거나 대부분 좋은 말들의 연속이죠. 세계 경쟁력의 선도에 서겠다. 그뿐이 아니라 환경을 좋게 만들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겠다. 이 부분이 전 세계 만국의 공통 워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워딩을 만국 공통을 쓰고 있고 왜 여기에서 섹터가 생겨나며 왜 여기에서 신재생 혹은 새로운 먹거리들이 생겨나는지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도 모든 워딩 속에서 이런 단어들을 추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워딩의 마지막은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겠다라는 것은, 잘 먹는다는 것은 소득을 올리겠다는 소리도 마찬가지고, 잘 산다라는 것은 부동산, 어찌됐든 기거할 수 있는 의식주에 관련된 부분들에 굉장히 밀접한 사실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는 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를 한번 알아보죠. 자, 이론상은 좋은데 대부분 다 인포스닥 섹터를 열게 되면 대부분 다 신재생, 신먹거리 같다라는 겁니다. AI에도 속하고 모든 것들이 다 정부 정책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파기 시작합니다. 자, 세계 만국의 공통어를 반어법으로 왜라는 질문을 붙이게 되면 후보가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3D 업종은 기피하지, 오히려 일자리를 싹 줄여버리겠다. 그리고 환경은 뭘 보는가? 공기는 사치다. 연기입니다. 연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연기예요. 그리고 국민 건강은 무슨 복지도 줄여. 우리 대한민국은 재정 적자가 심각하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굉장히 당선될 확률이 낮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왜라는 질문으로 확실한 섹터를 뽑을 수 있어야 되죠. 가난하게 만들어버리겠다. 모든 사람들은 계란 관련주, 비싼 음식을 먹지 못하고 단백질원의 공급원을 추출하게 됩니다. 일자리를 줄여버리겠다는 것은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통해 빈 사무실이 많아지겠지. 이제 피트니스 관련주에 투자를 한다면 월세도 적어질 것이고 미래 가치가 있을 것이야 라는 합리적인 상상을 할 수 있게 되죠. 맑은 공기는 사치다. 마스크도 추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이건 왜라는 질문 속에서 뽑아낼 수 있는 다양한 섹터라는 거죠. 의료보험, 재정적자가 심각하니 아프면 참아. 진통제 관련주는 높은 상승 랠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왜라는 질문을 하나만 던졌을 뿐인데 우리는 이 안에서 많은 먹거리들을 추출하고 있다는 거죠. 세계 1등은 피곤해. CEO분들은 탈모가 오실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탈모 관련주도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럼 우리는 이 골자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AI는 신정부 정책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전기 먹는 하마라는 소리는 우리가 확실하게 사회통념이 아니라 기사별 모든 것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죠. AI의 데이터들은 이미 지금 현 정부의 당선 이전부터 재료를 제공했고 악재든 호재든 계속 회자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전기 먹는 하마라는 말을 들었으면 합리적으로 우리는 데이터를 추출하죠. 이것이 실전입니다. 지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력이라는 기사가 나오면 이슈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먹거리죠. IT 강국의
그냥 이점을 활용할 겁니다. 전력이라고만 검색을 하게 되면 10분마다 한 번씩 네이버는 이 정보를 송출해 줍니다. 그런데 왜라는 질문만 완성되었을 뿐인데 이 지금 정상 단계에 있는 전력량이 준비와 관심으로 가게 되고 여름에 주위로 가게 되는 순간 기사는 쏟아집니다. 즉 기사보다도 선행지표가 왜라는 질문 하나에 생겨버렸다는 거죠. 즉 우리는 경계를 가게 되고 심각을 가게 된다면 명확하게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력 안전한가? 우리의 대한민국 전기는 과연 옳은가? 발전이 필요하다. 전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자력이 필요하다. 신재생이 필요하다. 우리는 선행지표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죠. 시청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취임식입니다. 취임식에는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갑니다. 자, 과거도 그랬고 미래도 그랬고 오늘의 AI도 그랬고 취임식을 마치고 첫 번째 의자에 앉아서 가장 먼저 가장 급한 현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 현안은 첫 번째, 이승만 정부 때는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정부 체제부터 정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가장 처음에 했던 일들이 방위산업, 미군 관련된 모든 재화, 한미상호바이기 조약을 체결한 이후까지 우리는 과거의 데이터로 미래를 복습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로 한번 가볼까요? 몰입되시죠? 경제개발 5개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새마을운동이 있었죠. 자, 지금의 시대였다면 어떤 종목을, 어떤 섹터를, 어떤 먹거리를 투자해야 될까요? 한일 국교의 정상화, 수출 중심의 성장, 우리나라는 본 타이틀로 1차부터 5차까지 너무나 많은 먹거리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조선이나 기계, 전자 또한 조선 좋아하시죠? 조선도 이때 생겨나게 된 거죠. 우리는 후반부의 원전, 고리나 월성 원전들도 후반부에 생겨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료도 알고 있고 방향도 알고 있고 그리고 취임식이 끝나도 바로 앉으면 완성되는 것들을 우리는 재복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을 가볼까요? 노태우 정부라고 한다면 취임식이 끝나고 앉자마자 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 88 올림픽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점점 더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당연히 경기장은 거저 생기지 않습니다. 건설이 올 수 있겠죠. 철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공업 또한 똑같죠. 세계인의 축제에 쑥박이 빠질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가지 않겠죠. 여행도 갈 수 있고요. 의류 등 기념품도 살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왜가 없었을 때의 정상적인 흐름이라는 겁니다. 우린 왜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나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한 가족 되자. 코리아나입니다. 그리고 그때 호돌이는 강강수월래를 돌며 그리고 외국인들이 손에 손을 잡고 돌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사업, 캐릭터, 그리고 드럼이 아니라 태국 문양의 소고가 마음껏 울려 퍼집니다. 왜라는 질문을 하나만 했을 뿐인데 우리는 이런 전혀 언급되지 않은 섹터들의 재료를 가져가게 된 거죠. 우리는 조금의 생각의 전환과 발상이 필요합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금융실명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시에 돈 거래할 때 자신의 이름을 쓰라는 정책이었죠. 지금에선 전혀 절대 이상하지 않지만 그때는 굉장히 이상한 정책이었습니다. 당연히 금융이나 통신이 올 수밖에 없고 공기업 또한 공신력이 올라가게 되고 민영화 기업 또한 자신의 실적이나 업황이나 자신의 이름으로 굉장한 신뢰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린 한 발 나아가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제에 은행을 하면 과거의 데이터는 모두 새로 만들어야 할 겁니다.
실명제가 되어야 하니까요. 지금 시대였다면 우리라면 과거의 종이를 파쇄하고 종이 관련주를 새로 사인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겠죠. 금융실명제에서는 종이 관련주가 압도적으로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은 부분들, 왜라는 질문만 던졌을 뿐인데 새로운 섹터와 먹거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자, IMF 극복, 햇볕 정책, 김대중 정부의 시간입니다. 뒤에 OECD 가입 등 굉장한 이슈가 많지만 일단은 취임식을 끝나고 IMF 극복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데이터를 확인했고 금모으기, 구조조정, 대북정책 등 사실 좋지 않은 시황이었지만 증시였지만 우리는 먹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많이 힘든 상황이었다고 가정을 해도 좋습니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직의 플랫폼을 지금의 시대였다면 이직 플랫폼 혹은 너무나 많이 실직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나 해볼까? 교육 관련, 공무원에 관련된 섹터를 잡아버리면 이것도 차세대의 먹거리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기준점이 되죠. 노무현 정부 또한 권위주의나 지역균형, 친서민 정책을 공격적으로 어필했습니다. 당연히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지방 건설주를 좋게 만들었고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인프라가 좋아질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권위주의를 이미지로 상징성으로 느꼈습니다. 권위주의를 양복이 아닌 청바지와 회색 잠바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서민정책이라고 말하며 담배 피는 사진들도 흔치 않게 사진으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이미지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밀짚 모자를 쓰시고 트랙터를 모시는 모습들도 흔치 않게 발견됩니다. 그럼 의류 관련주라든지 필수 소비재, 소주나 담배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농업 관련 기계 쪽도 그때 좋은 서민의 인식에 친서민 정책, 권위주의를 버리는 이슈와도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권위주의의 타파였다는 거죠. 이명박 정부도 있습니다. 747, 4대강은 그 다음이었고 우리는 처음에 재료를 747로 체크를 하셨을 겁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연 경제성장을 7%, 연 국민소득을 4만 달러, 그리고 세계 경쟁을 G7 대국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깔끔한 워딩이죠. 747 공약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한반도는 반으로 잘라져 있고 삼면은 바다입니다. 그럼 수출을 해야 되기 위해선 당연히 해운, 수상을 통해서 나가야 됐었고요. 조선업은 같이 당연히 호황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대기업과 건설, 인프라도 함께 올라갈 수 있죠. 하물며 내리자마자 하는 소리가 오늘의 환율은 얼마야가 트레이드 마크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정부로 차기 정부로 넘어와서는 창조 경제라는 말이 주요 골자의 먹거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취임식을 마치자마자 창조 경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전국 17개 지역에 창조 경제 혁신센터를 설치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있는 성남산업진흥재단 경기창조혁신센터엔 KT와 함께 7층에 카카오톡 지원본부가 들어옵니다. 즉 각기 한 지역씩 맡아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IT 밸리를 성장시키자. 그리고 엔젤 펀딩 등 중소기업과 강한 재료가 오게 되죠. 우리는 어디에서도 신정부의 신먹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소득 주도 성장.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최저임금을 예시가 될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파생이 되느냐. 이 순서대로 했던 바, 인건비가 올라가고 키오스크,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줄여야겠네.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네. 소상공인이 힘들어지고 있네. 라고 하자마자 키오스크가 우리의 먹거리로 단기에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키오스크가 없던 시절도 아니었고 문정부 때 이전부터 있었으나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 속에 최저임금이 올라간 순간 먹거리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공정과 상식이 첫 포석이었습니다. 그럼 검찰개혁으로 시작을 해서 공정 채용, 상식이 통하게 되죠. 그렇다면 교육 관련주, 제가 종목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교육 관련주가 높게 상승했다는 겁니다. 방산이나 원자력 또한 전력까지 원자력을 재개하는 가장 골자가 되는 먹거리였죠. 다 처음에 시작한 취임식 이후 첫 발을 띄고 첫 글자가 워딩이 돼서 움직였던 섹터라는 겁니다. 이번 정부입니다. 현 정부에는 이런 많은 키워드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집중해야 될까요? 이 중에 무엇이 와야 될까요? 오늘은 AI가 첫 삽이었으나 항상 가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섹터를, 안정적인 섹터를 우리는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면 핀테크, 간결하게 할 걸 원할 거고요. 기본주택이라면 건설이나 리츠가 올 겁니다. 그리고 금융이라면 간편결제. 휴대폰만 열어서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고, 탈모라면 이번에 의료보험 관련 이슈가 있었죠. 그럼 그냥 탈모 쪽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정부나 과거 정부나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언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취업 플랫폼 서비스 관련, 일자리 관련들도 반드시 체크가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연금, 의료나 저출산, 언제나 나오는 말입니다. 저출산을 말해보자면 단순하게 저출산이 아니라 지금은 약 82억 명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노령화 관련된 부분들도 올라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AI나 IT 관련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는 것에는 대부분 먹거리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내수 소비주로 기본소득이 발생되면 어떡하겠는가? 우린 이 부분도 집중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본소득이 비용은 계속 현안이 되고 있지만 하지 않건 하건 올라가는 섹터를 체크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기본소득이 된다면 높은 비용은 아닐 겁니다. 편의점에서 맥주를 한번 먹을 수도 있었고, 그럼 과거의 코로나 지원금 때처럼 코로나 지원금을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면 이 100만 원이 아니라 이 100만 원으로 핸드폰을 사시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마트에서 음식을 사 먹기도 합니다. 그럼 결국 대기업으로 이 돈들이 흐르게 되는데 기본소득에 관해서는 높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편의점으로 혹은 여러 다양한 재화가 가벼운 저렴한 품목에 쏠리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종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걸 가지고 왔는가? 외인이 비중을 올려갑니다. 주가가 오르는데 추종하며 추격 매수를 합니다. 시장이 좋던 안 좋던 밀림폭이 작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장의 차트와 캔들은 얼마든지 그려낼 수 있고 제가 설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관도 사고 외인도 사네요. 왜 우리나라가 증시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밀릴 때나 밀리지 않을 때나 외인과 기관은 왜 쌍끌이로 매수를 하는 걸까요? 추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심리적인 매수 손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나빠질 거라고 볼까요? 좋아질 거라고 볼까요? 저의 생각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동일할 거란 겁니다. 심리적인 요소도 좋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처음에 취임식이 끝난 뒤 대부분 세계 만국 공통의 대통령들은 해외 순방을 나갑니다. 중국도 갈 수 있고요. 일본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도 갈 수 있고요. 북한도 갈 수 있습니다. 어느 국가든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외 순방을 가고 우리끼리 협력을 잘 해보자. 나라 간의 국가의 정상끼리 만나는 자리는 대부분 어느 국가든 해외 순방을 한다는 겁니다. 중국과의 중국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화장품 관련주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기본소득 논의에 있어서 그 비용으로 살 수 있는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30만 원이 됐든 합리적인 소비재가 과연 뭘까요? 저는 화장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하면 위와 같죠. 로레알, 랑콤, 샤넬, 디올.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비싸다는 거죠. 프랑스는 역사고요. 대한민국은 트렌드입니다. 프랑스는 과연 미국의 관세에서 자유롭고 비싼 품목에서 비싼 관세에 자유로울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좋은 거를 알지만 비싸고 비싼 관세에 자유롭지 못한 관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화장품은 기지개를 펴고 있고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기 소비재라고 평가받던 화장품은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로 여겨지고 있죠. 남자아이건 여자아이건 로션을 안 바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또한 지금도 로션을 바르고 왔고 모든 사람들은 스킨, 로션, 하물며 선크림, 어떤 부분이라도 화장품을 거의 식사처럼 의식주처럼 이제 필수 사용해야 되는 화장지처럼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비싼 프랑스의 역사가 이길까요? 저렴한 대한민국이 관세에서 오히려 더 자유로울까요? 비싼 품목은 비싼 관세를 내게 되니까요. 그럼 우리는 재료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주의 이 실리콘2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으며 한중 개선에 기대감이 보이고 있고 스토리나 차트 선상의 밀림폭도 적으며 재료까지 깔끔하게 가지고 있네요. 본 종목의 강점은 해외 수출에 있습니다. 실리콘2는 기사마다 조금 상이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매출, 약 80%, 90% 기사마다는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매출은 해외 매출에서 나옵니다. 개별성 충족 종목이 아닙니다. 보통 모든 브랜드에 집합을 해서 유통을 하는 회사죠. 사람에겐 개별성이 있습니다. A 화장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B 화장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화장품을 모두 모아서 모든 브랜드를 집합해서 B2C에서 B2B로 바꾼 기업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원투를 가져가지 않고 투트랙을 모두 돌리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의 인터넷 쇼핑과 B2C는 동일합니다. 이거 사야지 다 아니라 이것도 사고 선별할 수 있는 B2C를 유지하고 해외 확장은 B2B로 A백화점입니다. 미국 B백화점입니다. 10,000개만 납품해 주세요. B2B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성공의 전환점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정부, 신정책, 신먹거리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의 진격은 언제나 움직이고 새로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항상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먹거리, 격동의 방향, 신정부 먹거리를 말하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그리고 오늘 9시 반에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금일 9시 반 공개방송 꼭 시청 부탁드리고 또한 02-3490-5041번에 전화하시면 관련된 내용들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전 데이터 매매 유일한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